강대국들의 새로운 경쟁의 장, 우주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초대형 발사체와 달 탐사선을 연달아 쏘아올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새로운 주력 로켓의 탄생을 알린 일본. 우리나라도 2년 전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고, 달 탐사를 위한 최초의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데뷔시켰죠. 인류의 터전, 지구를 떠나 달로, 화성으로 향하려는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2024년. 대한민국은 어디쯤 왔을까요? Starship Flight 4, Stage 1, Go. Stage 2, Go. we have liftoff. 지난 6월 총 길이 121m로 100명 이상 탈 수 있는 초대형 우주선,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네 번째 시도 만에 발사 성공. 3, 2, 1, ignition, and liftoff of Starliner and Atlas V. 하루 먼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인 2명을 태우고 떠난 보잉의 스타라이너도 국제 우주정거장과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We have confirmation of contact and capture of NASA's Boeing Crew Flight Test and Starliner a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9월엔 우주에서 신기록이 세워졌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동행한 미국과 러시아, 자체 우주정거장에서 체류 중인 중국 우주비행사들과 더불어 우주 유영에 도전한 최초의 민간인들까지 모두 19명이 동시에 궤도를 비행했으니까요. 미국은 전략적으로 지금 우주 분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개인 기업체들을 참여시키면서 경제 성장력을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으로 지금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00년에 200년에는 우주 경제권이 지구 경제권을 압도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흙을 채취해 돌아온 창어 6호.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을 건설할 만큼 그야말로 연일 우주 굴기를 외치고 있죠. 사실 전통적으로 우주 개발에 있어서 미국, 소련의 우주 경쟁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중국의 우주 굴기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뉴스페이스 시대가 돼서 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에 질세라 신형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경쟁에 뛰어든 유럽과 일본. 3ロケット3号機は2024年7月1日12時6分42秒に種子島宇宙センターから打ち上げられました。 특히 일본의 H3 발사체는 이전 모델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발사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개발됐고, 지난 2월 첫 성공에 이어 7월엔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목표대로라면 스페이스X의 대표적인 재사용 발사체 펠컨 9과 비슷한 비용으로 발사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인데요. H3 ロケットは、私たちが今後20年間、使用していこうとする基幹ロケット、メインのロケットの一つです。そのためにはやはり価格も一つの競争の一つです。たくさん打ち上げることによって、やはりコストも下がっていきますけれども、やはり、その、一環としてやはり最初から安いコスト。 전쟁 못지않은 뜨거운 우주 경쟁의 시대, 뉴스페이스 시대가 왔습니다. 엔진 정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에 실어 보내겠다는
대한민국 30년 우주 개발 목표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누리호의 성공. 미국, 러시아, 중국과 일본 등에 이어 스스로의 힘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7대 우주 강국의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위성을 실어서 직접 이제 궤도에 투입함으로써 이제 그런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그런 결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위성들을 우리 맘대로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인데요. 12년에 걸친 개발 기간. 아쉽게 최종 실패에 그친 1차 발사에 2차 역시 발사 직전 연기되는 등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세계 우주 선진국들을 향해 보란듯이 힘차게 날아오른 누리호. 우리에게도 우주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정말로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고, 해외 발사체들이 지금 현재 재생 발사체도 있고 앞선 기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시간을 들이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걸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누리호 발사 전에는 이제 왜 개발을 하냐, 굳이 우리가 실어다 줄게 이런 태도였다면은 누리호가 실제로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네 위성을 좀 실어줄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도 빼놓을 수 없죠. 2022년 8월 달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은 다누리는 달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늦지 않았냐고 하지만 미국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우주인을 달로 보내려고 하고 기업들까지 도전하며 달 탐사 경쟁 역시 다시 불붙은 지금. 그리고 2032년 달에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세운 우리에게 다누리의 성공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처음 텔레메트리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가 모니터에 딱 뜨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모니터에서 다누리의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누리가 괜찮구나 이거를 이제 딱 알게 된 그 순간, 그때가 그 긴장이 조금 그래도 좀 풀리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23년까지 1년을 계획했던 임무 기간을 마친 다누리는 연장 운영 중. 여전히 고해상도 카메라로 달에 착륙할 후보지 등을 촬영하고 나사에서 제공한 섀도우 캠으로는 물이 얼음의 형태로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구 음영 지역 촬영 임무도 척척 해내고 있다네요. 달이 지구를 공전한다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아무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주에서 달이 지구 공전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12월 한 말 강령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 안을 보고 처음으로 저기가 달 남극에 있는 크레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죠. 저희가 촬영한 달 착륙 후보지에 영상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분석을 하면 이제 가장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곳과 또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착륙 후보지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달 착륙지를 이제 선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천사의 도시 라라랜드로 불리는 할리우드 영화의 본고장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시에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주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열정을 쏟아내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끌었던 올드 스페이스와 달리 기업들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 가장 선두에 자리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사상 첫 민간인 우주여행에 도전한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도 스페이스X. 730km 상공의 홀로선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의 눈앞에 푸른 지구가 펼쳐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기도 했죠. 지난해 3월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진행된 한 로켓 발사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We just completed a major step in proving to the world that 3D printed rockets are structurally viable. 발사대에 선 건 거의 완전한 3D 프린팅 로켓. 85% 3D printed by mass, which was radically a higher content than had ever been done before. If you look at other rockets, they tend to have maybe 1 or 2% of the total mass printed. So that flight in March of 2023 made it into space. It didn't make it all the way to orbit, but that became the most successful first launch of a new startup within the U.S. 이를 개발한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스페이스X와 당당히 경쟁을 예고하는 중. 한눈에 봐도 거대한 금속 3D 프린터엔 우주로 향하는 문을 뜻하는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발사체. 어차피 조립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조립된 상태로 만들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탄생한 3D 프린팅 로켓. And by producing this very large 3D printer, we're able to print very large, complex structures as a single piece with a single feedstock, with a single person monitoring the cells. So it leads to tremendous advancements in operational efficiency because you have fewer people, fewer suppliers involved. It leads to a much more automated and repeatable process, and it ends up being a very flexible system. 한 차례 시험 발사만 했을 뿐인데 2026년 선보일 후속 발사체 테란 R은 재사용까지 가능해 벌써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이 성사됐다네요. I mean, if you look at the new rocket we're bringing to market, Terran R, it ends up being about 40% larger than Falcon 9, but it costs about the same to the customer to launch with us. And so you basically get a 40% better value proposition flying on us than you do on SpaceX. Now, Terran R is a very large launch vehicle. It's designed to lift 23.5 tons to low Earth orbit. It does have a fully reusable first stage. It's designed for more than 20 flights. 지구에서 우주로 보내는 로켓에서 나아가 우주에서 우주로 그리고 더 먼 우주로 이동할 수 있는 우주선 개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스페이스X의 초기 멤버이자 펠컨 발사체의 멀린 엔진 개발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톰 뮬러가 설립한 임펄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It enabled us to recover the launch vehicle and really bring down the cost of access to space and open up really this whole new market for new space companies. So pretty proud of what we've achieved with that. 이미 우주로 발사됐거나 발사될 수많은 위성을 옮기거나 운반하는 수요도 급증할 걸 예측한 결과입니다. 첫 우주수송선 미라는 1년 전 우주공간에서 75초 만에 150km 궤도를 상승해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올해 공개한 새로운 우주선 헬리오스는 15,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강력한 엔진으로 하루 안에 위성을 정지 궤도로 데려다 줍니다. What Helios does is it allows you to go directly to GEO in a day, whereas most commercial operators now will fly to what's called a transfer orbit, geosynchronous transfer orbit or GTO, and then they will spend 6 or 8 months with electric propulsion to get to their final orbit, and that's lost revenue in that time that they're getting on orbit. What we do is allow them to get there in a day. 우주에서 펼쳐질 새로운 경제의 무대 기대됩니다. Right now is a great time. I think a new space age is starting because of commercial space and the reusable launch vehicles and reusable spacecraft. I think that the space economy is going to grow very rapidly, and I think more new markets are going to open up in space. So it's a great time for new companies to get in. And 이웃한 우주 강국 일본에서도 민간 기업들이 달 착륙에 도전하며 두각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달에서의 자원 개발과 달과 지구를 오가는 수송 서비스를 추진하는 아이스페이스가 대표적인데요.
Expand the Planet, Expand the Future というビジョンを掲げています。人間が今後ですね、宇宙に生存権を拡大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出てくると思うんで、サステナブルな活動にしていくにはですね、やはり人間が宇宙で生活をし続けるための経済圏を作っていく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지난해 기업으론 세계 최초로 달 착륙을 시도했다가 아쉽게 실패한 아이스페이스는 올해 겨울 두 번째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残念ながら月面着陸の成功には至りませんでしたが、ただ月面着陸のですね、本当にギリギリのところまでですね、技術的にも達成ができて、非常に大きな成果を技術的にもですね残したと思います。着陸できなかった原因もですね、明確に分かっていて、ソフトウェアの改修が必要なん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ポイントも十分に理解しておりますので、ミッション2はですね、着実に成功できるような、開発をですね進めております。 미지의 탐사 대상에서 나아가 인류 생활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는 달. 심우주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로도 주목받는 달에 우주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까지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宇宙に関わってこなかった企業が何かしらコラボレーションすることで、今後宇宙または月のですね事業を始めるきっかけになるようにですね、し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でやっています。例えばパートナーの一社でありますJAL さん、日本航空さんですと、我々の着陸船のですね燃料のパイプの溶接にですね関わっていただいてまして。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주 시장.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역을 꿈꾸는 건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로 향하기 위해선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발사체 기술. 누리호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우주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한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3차는 창간 수준의 이제 작업 범위를, 업무 범위를 가졌는데요. 임무가 점점 확대돼서 마지막에는 공동으로 발사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제작부터 발사 운영까지 전체를 다 경험하고 기술을 습득하게끔. 엔진 조립장에서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누리호 4차 발사 준비가 한창 진행 중. 6기의 엔진 중 일부는 이미 조립을 끝냈고 연소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마치 국가대표인 것처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엔진 조립에 신경을 써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연소 시험도 무사히 성공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같은 방식으로 지금 나머지 엔진들도 조립을 진행하고 있어서 좋은 연소시험 결과가 나올 것 같고 4차 발사도 좋은 기운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찌감치 국내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낸 위성 분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회사가 된 세트랙아이는 위성 수출 1호 기업이자 우주 기업으로는 코스닥에 최초로 상장한 주역이기도 한데요. 2005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해외 곳곳에 위성을 공급 중입니다. 해외에 위성을 처음 수출했고 아직도 유일하게 위성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위성의 일부가 아니라 지상국까지 포함하는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것에도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내년엔 자체 개발한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 스페이스 IT를 직접 발사할 예정. 자그마치 600km의 고도에서 30cm 크기의 작은 물체까지 식별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술이죠. 초고해상도 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그 위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국방안보입니다. 그 위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설계, 제작을 다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정확한 위치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 정확도에 대한 요구가 올라가고 있고
민간 발사체 시장도 급성장 중입니다. 한국의 로켓랩으로 불리는 이노스페이스는 국내 최초로 시험 발사체 발사에 이어 내년 3월 완전한 상업용 발사체 한빛 나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상단부의 재점화와 정밀 제어가 가능한 메탄 엔진이 활용될 예정으로 최근 위성의 덮개 역할을 하는 페어링 분리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단을 분리해야 되고 또 이제 상업 발사체다 보니까 발사체 이제 꼭대기에 그 위성들을 싣게 되는데 그 위성을 사출시키려면은 그 페이로드 페어링을 분리해야 되는데 현재도 지금 유의미하게 개발이 이제 조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발사 서비스 계약을 여러 체결한 이노스페이스. 지난 7월엔 코스닥에도 상장해 우주 수송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주로 나가고자 하는 위성이 많은데 그에 반해서 발사체 기업은 지금 채 10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성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타고 갈 발사체가 없기 때문에 기술 검증이 일부분 진행이 되면은 그러한 그 발사체 기업들하고 이제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현재 지금 좀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한빛 나노 발사체 초도 발사 이후에는 양산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중에 일부는 이러한 생산 시설 확충을 할 수가 있고. 전 세계에서 우주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뉴 스페이스 시대. 더 이상 우주는 미지의 공간이 아닌 치열한 경제 무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우주 경제의 출현에 맞서 우주 산업을 진두지휘할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 그리고 2013년 나로호에 이어 2022년 누리호와 다누리 개발 성공까지. 둘, 셋, 당겨주십시오. 비교적 짧은 우주 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결실을 맺은 우리나라는 5대 우주 강국을 향해 올해 새로운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2032년에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한강의 기적, 두 번째 기적은 반도체의 기적, 세 번째 기적은 우주 산업에서 창조하자입니다. 민간 주도의 구조로 탈바꿈하면서 민간이 전 세계 우주 산업의 매출액의 10%를 2045년도에는 확보하자라는.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위원장이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 우주항공청도 발사체 등 우주 경제를 견인할 정책과 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데요. 우주 정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출범에 각계의 기대도 큽니다. 선진국을 따라잡는 그런 형태로 우주 개발이 진행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추격적인 선도형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주 기술을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져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의 그 개청을 계기로 우주 산업화 부분에 많은 그런 노력과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터반,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때가 됐을 때 대한민국 기업체들이 우주로 팽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주항공청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도전적 과제도 과감하게 제시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라그랑주 포인트. 그 중에서도 아직 어떤 나라도 닿지 못한 완전 평형점인 L4에 우리의 탐사선을 보내자는 겁니다. 물론 달과 화성 탐사에도 속도를 냅니다. 새로운 과학 임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요, participant였는데 이제는 이 뉴 스페이스에 들어가면서 한국 나라가 이제는 contributor,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한국판 나사,
카사의 초대 임무본부장을 맡게 된 존 리 본부장은 나사에서 30년 가까이 재직하며 굵직한 프로젝트를 관리해온 전문가. 나사에 있는 분들의 마인드셋을 갖고 오고 싶어요. 나사에서는 그 마인드셋이 뭐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요. 한국에 지금 브레인 파워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퀀텀 립.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 우주 선진국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최첨단 기술 개발의 천병인 동시에 기술의 상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바로 아르테미스로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는 데 이어 장기적인 기지를 구축하고 화성 탐사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사의 중심에는 제트 추진 연구소가 있는데요. 나사보다 앞서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출발한 JPL은 우주선의 고향으로도 불립니다. They did their first successful rocket engine test in 1936, and that's really the founding of JPL. Perhaps one of our most famous accomplishments is the very first satellite that was built and launched in the United States was built and launched by JPL. And so we really started the space age at JPL. 그래서일까요? 유독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붙는 JPL. 유인 달 착륙을 위해 달에 최초로 탐사선을 보냈고 화성에도 이미 5대의 로봇 탐사선 로보를 보냈습니다. 특히 인내를 뜻하는 퍼서비어런스는 가장 최근에 화성에 착륙한 로보로 생생한 모습과 바람 소리까지 보내왔죠. Well, Perseverance has been exploring here in what's called Jezero Crater. It was a large crater that scientists believe millions and millions of years ago was actually filled with water. And where there's water, there's potential for ancient life. So it was really searching for areas that might have had potential life in the past and gathering samples. 화성의 이산화탄소로 산소를 생산하는 실험에 이어 최근 새로운 임무도 부여받았는데요. And so we're looking at climbing up towards the crater rim. These will be long traverses at slopes of 20 degrees or more. Right? So this will be a new challenging part of our driving to drive uphill for a long distance, potentially getting a kilometer higher than we are right now at the very crater rim in about a year. 퍼서비어런스가 수집한 과학적 가치가 높은 암석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화성 샘플 반환 프로젝트도 추진 중입니다. 화성 탐사에 주력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행성 지구와 가장 닮았기 때문이죠. Mars once had water at its surface, a lot of water at its surface, and we believe it was once habitable, so capable of supporting ancient microbial life. Mars is also very similar to Earth in other ways. Mars is a natural laboratory that gives us a hint of how our own planet might change as well. 1990년 태양으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 이른바 창백한 푸른 점 사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보이저 1호. 1977년에 여정을 시작해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을 최초로 탐사한 후 마침내 태양계를 벗어난 보이저호는 47주년인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We felt that 7 years would be enough time to visit Jupiter and Saturn. But then, as the spacecraft continued to operate well, we realized that we would eventually leave the solar system. Voyager 1 left the solar system in 2012 and Voyager 2 in 2018. 1년 전 갑작스런 통신 두절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보이저 1호. Have you ever received a cell phone call where you see your friend's name on the phone and you know you're connected, that you put the phone to your ear and you don't hear anything? It was like that. So we knew that we had signal lock. We knew that the radio was working and it uses a carrier signal, but there was no data in the carrier signal.
연구원들은 보이저호를 되살리기 위해 6개월간 노력했고 마침내 다시 정상적인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었죠. So when our solution worked, we were very relieved, but also very proud, because it's such a great thing that we were able to fix this spacecraft that is outside of our solar system from Earth without testing. JPL의 눈부신 성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에 도전한 덕분. They're mighty things.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이거 혹시 실패해서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저희는 도전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뭐 상상 그림 대회 뭐 이런 거 같은데 나올 수 있는 만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정말로 실현이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는. 올해 2차례 발사와 함께 위성의 궤도 투입에도 성공한 일본의 H3. 약 2조 원을 들여 기업과 공동 개발한 H3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의 치쿠바 우주센터 일본 발사체의 심장에서 개발됐습니다. H2A は成功したロケットのシリーズなんですけれども、世界市場の中で、打ち上げを続けていくにはもっと打ち上げ能力を上げたいというのと打ち上げの柔軟性を高めたいということとそしてコストを安くしてコマーシャル市場で打ち上げ需要を取り込んでいきた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 발사 비용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부품 수를 최대한 줄이고 단순화했는데요. 3D 프린팅 부품은 물론 일반 자동차나 항공기 부품도 활용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 민간 기업과 손잡고 혁신에 나선 겁니다. なので、日本国内だけでなく世界の衛星市場の中で特に放送衛星などの需要を取り込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韓国のお客様も歓迎いたしますので。 올해 1월엔 달 탐사선 슬림도 세계 5번째로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着陸の記者会見ですけれどもプレスセンター非常に多くの人が来ていて私もそこに参加しましたけれども国民の関心が高いというふうにことを実感しました。その後ですね月で3回夜を越えて月の2週間の長い夜ですねこれを超えて活動を再開したことも非常に日本の月探査技術のですね成果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喜んでいると。 목표 지점에 55m 거리에 착륙한 오차 100m 이내의 이른바 핀포인트 착륙이었죠. 降りれるところを自分で判断して、その周辺に降りれるということを自律的に行っているのが目標でした。想定と違う姿勢で倒れ込んで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太陽電池に太陽の当たるところが思ったより少なか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もありました。しかし結果的には予定したミッションは全て終了し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일본의 우주 산업은 작사 설립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3년 세 개의 기관을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작사. 宇宙科学研究所は、スペースサイエンス、そして航空宇宙技術研究所は航空と宇宙に関する、技術で宇宙開発事業団は、宇宙の利用に関する実利用に関する、研究開発を行っていましたが、重なる部分もたくさん出てきました。そしてこの3つの機関を統合することによってより効率的そしてさらに大きな活動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が狙いで 통합된 역량을 집중, 국제 협력도 활발하게 다져온 덕분에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는데요. 일본인 우주인의 달 착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このアルテミス計画でも非常にいくつかの重要な役割を任せてもらえるようにな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そのうちの一つが、月面に降り立つ日本人宇宙飛行士、また月面を走る、月面ローバー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もやはり日本の持つこの、車を作る、技術力、こういったものを非常に評価されて 기업의 진입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특징. 장난감 회사가 만든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달 착륙 순간을 촬영. 화제를 낳았죠. 民生の技術を宇宙に持って行ってそれが使えるということで、その空球自体もですし月面ミッションその他の宇宙ミッションに使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コストダウンにもなるし新しいプレイヤーが宇宙市場に入ってくるということを目指しているところです。もちろん楽しい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て子どもたちにも大人気でした。 2023년 약 5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글로벌 우주 경제. 우리나라 예산은 6억 달러, 8천억 원에 불과한데요. 미국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중국의 30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의 20분의 1 수준. 하지만 올해부터 민간 우주 개발을 위한 1조엔 규모의 우주 전략 기금을 신설했습니다. JAXA が支援して審査しながら民間を育成していくという形の基金になります。宇宙開発に対して必要なことを JAXA と民間が協力して進めていくためのプログラムなんですね。 日本の JAXA に関してはですね民間企業の支援というのはですねここ10年ぐらいですねかなり積極化してきた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プログラムを通してですねより民間企業への支援というのはですね拡大していく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테마파크의 도시이자 세계적 휴양 도시에서 로켓 발사가 일상인 우주산업 도시로 변모한 미국 플로리다. 변화의 바탕엔 주정부 차원에서 설립한 우주청 스페이스 플로리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일찌감치 금융과 사업 개발 권한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기업을 지원한 효과라는데요. Because the state of Florida has designated space as an official mode of transportation, and that allows us to use dollars or funding to enhance our infrastructure to support spaceports and other companies that are associated in and around the spaceport itself as we start to grow and expand the capabilities here in Florida. 기업 투자 비용까지 확실히 줄여준 덕분에 블루 오리진은 뉴 글렌 발사체를 위한 공장을 세웠고 위성 공장에 대한 에어버스의 투자도 이끌어냈죠. I think that's where you start to see the commercial market start to take over, because oftentimes companies and startups and early stage growth companies are really energized to innovate and try new things, and sometimes they are able to take much more risk than a government organization can. 탄탄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위해 대학들도 우주항공 특화학과를 키우고 기업도 앞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 우주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They engage in an internship experience. They go to the companies. They work on real-world problems with their mentors, one-on-one, sometimes in groups. They develop these connections. They learn a lot, and also they contribute. And if things go well, they might continue working throughout their education, and once they graduate. Many of our students, actually, that's how they secure jobs upon graduation. 캠퍼스 안에 여러 우주항공 기업의 연구센터가 자리할 정도입니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같은 경우는 UCF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런 분야의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든지 지금 졸업생들을 데리고 일을 해보니 이들이 이런 분야에 좀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라든지 그런 인풋을 우리가 받아서 실제로 커리큘럼에 이제 많이 반영을 하고요. 우주청 차원의 지원과 협력도 꾸준합니다.
As we do that, we've created a program we call the Space Florida Academy program, where school districts and technical colleges throughout the state can identify the credentials and certifications that their students receive from those programs that industry is interested in. 우리나라에서도 플로리다 같은 우주 도시로 도약하려는 꿈이 연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우주 경제 생태계 육성에 나선 대한민국 정부.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과 우주청이 들어선 경남, 산악연이 밀집한 대전을 잇는 우주 삼각 클러스터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전 지역은 R&D와 인력 양성입니다. 대전에는 항우연이 있고 천문연이 있기에 두 기관이 주도적으로 R&D를 맡고 카이스트가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우주 시장의 진입 비중을 10%까지 늘린다는 포부죠. 맞춤형 인재 양성 그리고 우주 기술 개발 사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글로벌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4개의 국책 연구기관, 우주 관련 학과가 자리한 대학들과 우주 기업들까지 품은 과학도시 대전.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대전에서 이미 갖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그리고 인력들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추후에는 경남이나 전남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는 우리별 1호와 차세대 소형 위성 등을 발사하고 최근엔 국내 첫 군집 위성도 우주 궤도에 올렸습니다. 소위 그 군집의 시작이라고 해서 비기닝 오브 더 스웜에서 BTS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위성은 지금은 1호기만 발사됐지만 나중에 5기 더해가지고 총 11기의 위성이 어떤 궤도를 서로 조율해 가면서 지구를 곳곳 촬영하게 됩니다. 최근 우주연구원으로 격상되고 삼각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따라 바로 옆에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가 들어설 예정. 특히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충분히 실습을 통해서 이제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좀 느끼고 싶은 청소년들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재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새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 혹은 다른 기업으로 이제 직장을 찾아서 입사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지역 기업들의 기술만으로 초소형 큐브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대전셋 프로젝트에도 나섰습니다. 그 광학 현미경 그리고 전력 개통 그리고 여러 가지 메모리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100% 다 전량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총 5개의 기술들을 국산화를 시키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우주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발사체나 위성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운스트림 분야의 우주 스타트업 컨택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5개 기업 중 한 곳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그리고 그런 좋은 인력들의 양성에 대해서 대전에 있는 우주 기업들에게 다시 배치가 되고 대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전만의 대전 스페이스 어떤 인더스트리 그리고 에코시스템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제주도에 국내 최대 민간 지상국 등을 짓는 지상국 전문 기업에서 올해 3월엔 자체 위성 발사에 성공, 위성 회사까지 인수하면서 우주 시장을 향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우주과학 학술대회.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의 국제무대 데뷔장에 미국, 일본 등 약 60개국이 모였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인 국제사회. I think that Korea is an important space actor. You have, you have a rocket, you have
a lot of satellites. You have also a successful moon mission. So I think it is a very good thing also to create a new space administration, aerospace administration, CASA, in order to advance, the space sector in Korea.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for us to collaborate, especially at JPL, because there's a lot of interest in CASA for moon missions and Mars missions, and we have much expertise in planetary exploration and landings. And so we think the sky is the limit in our collaboration for the future. 도전적인 환경, 막대한 예산이 드는 우주 탐사는 한 기관이나 한 국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에 화두는 역시 국제 협력이었습니다. 이미 천문 분야에선 천문연구원과 나사가 전체 하늘을 관측해 거대한 지도를 만드는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전 하늘에 거쳐서 영상하고 풍광을 동시에 관측하는 미션 중에는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의 생성과 기원, 그 다음에 그 은하의 그 여태까지 진화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한 행성계 탐사, 이런 것들을 주요 사이언스에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스피어 X 망원경은 성능 시험 등을 거쳐 내년에 발사할 예정. 나사의 미션은 기획 단계부터 어려운 경쟁을 뚫어야 최종 선정될 수 있는데요. 외국 기관으로는 천문연이 유일합니다. Their biggest contribution was to develop and construct a cryogenic chamber which we used to calibrate the instrument. And we used that to install the space telescope, and the chamber kind of simulates the environment that we'll be seeing out in orbit. Otherwise, the measurements of calibrating the instrument are completely impossible. So that was a tremendous contribution. 나사와의 또 다른 협력 미션은 코덱스. 최근 우주로 발사돼 국제 우주정거장에 설치되면 태양 코로나를 관측하게 됩니다. 태양 코로나를 관측하는 태양 우주 망원경 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코덱스가 관측하는 자료를 활용하면 그런 태양풍 가속이라든지 코로나 가열과 같은 그런 태양 분야에서 대표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주역 항공우주연구원에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차근차근 진행 중. 누리호보다 크기도 크고 탑재 성능도 이제 커지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3단형에서 2단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1단 엔진도 75톤에서 이제 100톤급으로 이제 커지면서 그 어떻게 보면 누리호를 더 업그레이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발사체 자체는 지금 2030년에 이제 뭐 첫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가 계획에 따른 이제 달 탐사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우주,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뉴 스페이스 시대. 뜨거운 우주 경쟁에 뛰어든 대한민국은 오늘도 한 걸음 더 높이 멀고도 가까운 우주로 나아갑니다. Infinite place for us to explore. There is no end. 재밌죠?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주가 바로 그거에서 매력적이라 그러나요? 참 신기하고 재밌고. 2008 with like the early Samsung phones or the early iPhones, like the idea that your whole life would be controlled through a device in your palm was just not kind of, what we were all thinking, or most of us were thinking, and it's led to such tremendous changes. And I think, again, as space gets easier to access through more launch systems being less expensive, you're just seeing that innovation engine start, and I think we're just at the very beginning. 地球の人類を、持続可能に生活させるための、場所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宇宙のという場を活用してですね、人間が生活、人類の、生存ができるような環境を維持し続ける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思っています。Star Trek and Star Wars were, things that when I was younger I really enjoyed, and
I always kind of thought that was the world we're going to have, and it hasn't really happened yet. And I think companies like mine and companies that are popping up all over the world are going to make that awesome future happen. 우주란 무한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호기심 역시 무한하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주라는 곳은 인간의 무한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